네, 안녕하십니까. 네, 풍문으로 들었어 팍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시황 선생, 더욱 날카로운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의 길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어제 시장 어떠셨나요? 네, 좋으셨던 분도 계시고 안 좋으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시장을 같이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이번 주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지난 주말에 FTX 파산으로 해서 사실 이제 지난주에 CPI 결과가 너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시장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이 올랐던 섹터가 사실 성장주들입니다. 근데 FTX 때문에 성장주가 약간 발목이 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될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굉장히 국내 방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CEO 방문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에어버스 CEO가 합니다. 방한을 해가지고 아마 UAM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월요일 아침에 단기 공략주로 관련주를 드렸는데 시세가 굉장히 좀 나왔습니다.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거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국내 방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는 회장님이시죠? 삼성전자 회장님도 만나시고 굉장히 좀 다양한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련된 종목들도 많고 그리고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도 많지만 또 새롭게 올라오는 그리고 꾸준히 강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보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 일단은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서 관련된 이슈들이 한 번씩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시큐리티 종목으로 관련된 이슈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시 이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중국.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중국이 사실은 월요일 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 드디어 이제 봉쇄 정책을 조금 완화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화권 증시가 좋으면서 우리나라도 또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도 굉장히 우리가 잘 눈여겨 보시면 수익 낼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시고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 시장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나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어떻습니까? 2차 전지는 수급의 변화가 생기면 좀 수급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또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의외로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조금 잘 해결될까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고요. 현대기아가. 근데 전체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급등을 했는데 이거 그렇지 못했던 거 좀 아쉽죠. 그리고 코스닥 사실은 이제 그 미국도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좀 더 이렇게 활발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닥도 이번 주 좀 기대를 할 만했는데 주말에 악재가 터지면서 물론 이게 있었던 이슈입니다만 CPI에 묻혀 있었던 이슈였는데 그래서 좀 불확실성이 좀 생겼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이럴 때 다시 이렇게 오히려 숨죽어 있던 2차 전지가 다시 올라오는 에코프로비엠 또는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첨보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래서 쉬어갈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지금 좀 약간 청개구리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예전에 이게 6월이었습니다. 6월에 개파락이 있었는데 이때도 사실은 CPI가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때 이제 금리가 이제 조금 2,600대에서 지지를 해주나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개파락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딱 거기 그 바로 직전까지 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시장이
CPI가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으면 저도 한 지수 2,500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근데 월요일에 2,44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찍고 윗꼬리가 좀 달렸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이렇게 올라왔으면 사실은 조금 쉬어가는 게 원래 맞긴 합니다. 원래 좀 쉬어가는 게 맞긴 하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불확실성은 좀 해소하고 가는 편이 장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상승을 하려면 그리고 이 갭을 건너뛰려고 하면 제가 12월 CPI를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요번에 발표된 것처럼 좋은 결과가 있으면 이것도 한번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까 뭐 그 삼성전자 2위 엔솔, 그렇죠? 그리고 3위 하이닉스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이 못 올라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지수는 조금 흐름이 좀 약간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코스닥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좀 기대를 했는데 지금 60일선 이제 사실 코스피보다 좀 많이 못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 60일선을 좀 안착하는 흐름이 좀 나왔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좀 아쉽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흐름이 그러니까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간략하게 시향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별로 제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FTX 사실 뭐 안 좋은 이슈는 그냥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뭐 다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일부 섹터만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성장주까지 같이 약간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조금은 쉬어가는 빌미를 주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사실 이게 사실 금융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이제 불확실성, 그렇죠? 확실한 거 좋아한다는 거죠. 불확실성을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빨리 좀 해소가 좀 되는 이제 그런 국면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요. 일단은 뭐 제가 뭐 비트코인을 좋아서 본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미 사실은 지난주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FTX가 뭔가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때부터 지난주부터 얘기 나왔었죠. 근데 사실 CPI 때문에 사실 묻혔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다 싶긴 했는데 근데 영향을 아주 안 주지 않는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CPI가 발표 나면서 여기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갔어요. 16,000에서 16,000달러에서 거의 뭐 18,000달러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주말 내내 이렇게 좀 빠지고 월요일도 좀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되었죠. 그래서 좋지 못한 흐름인데 전체 뭐 가상화폐 거래소 뭐 제가 우리 주식한 사람들 이거 왜 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다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가 2위고요. 그리고 이제 빗썸 우리나라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최근에 광고 열심히 하고 있죠 CF.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빗썸 같은 경우는 비덴트가 여기에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다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흐름을 어쨌든 일부는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히 성장주 세트에서는 조금 영향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은 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아까 거래소 2위였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사실 뭐 최근에 좋지 않았다가 금요일에는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FTX가 이제 3위였는데 거래소 3위였는데 파산하면 반등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추이는 또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그래도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봤었는데 그렇고 그래서 뭐 아까 뭐 비덴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덴트 같은 경우는 아까 빗썸의 대주주라고 말씀했죠. 사실은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가상화폐가 이쪽으로는 이렇게 좀 좋지 못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잠깐 올라오려고 했는데 역시 파산 때문에 안 좋은 흐름, FTX 때문에 안 좋은 흐름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요게 좀 이게 안 좋았죠. 그래서 C2X라고 하는 가상화폐 그러니까 자체의 가상화폐를 발행했는데 이게 뭐 한 100억에서 200억 사이라고 합니다. 100억에서 200억 사이라고 하는데 C2X 그것 때문에 그게 하필이면 FTX 거기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큰
음봉을 맞게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가상화폐를 하지 않더라도 뭐 거기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투자하신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좀 보여야 시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 안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아니지만 일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안 벌어졌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수 섹터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이거 안 좋은 거는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알고 가는 게 일단 우리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위메이드 종목은 좀 가끔 좀 봤었죠. 그래서 이제 좀 올랐을 때 그래서 변동성 매매가 좀 가능했던 이렇게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워낙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여기도 이제 위믹스라고 해서 자체 이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했죠. 하고 요것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이때 급등을 그러니까 좀 올라갔다가 사실은 내려갔다가 이때 급등을 했을 때 누가 투자를 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좀 빨리 빠르신 분들은 아까 보셨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내방을 하죠. 사실은 FTX만 아니면 이번 주에 게임 섹터가 사실은 호재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스타라고 해서 이제 게임 그런 어떤 박람회 이런 것도 하거든요. 이번 주에 모처럼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이번 주 게임에 대한 어떤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좀 이게 좀 아쉬운 좀 상황입니다. 이게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위믹스도 오늘 일석 좋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금요일도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 120선을 뚫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주에 그게 지난주에 진짜 급등세를 나타냈던 뭐 제가 뭐 지금 게임주만 말씀을 드렸지만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굉장히 급등세 그리고 월요일 오늘까지도 굉장히 급등세를 나타내다가 이 꼴이 좀 달렸죠. 그래서 성장주 섹터의 영향을 그러니까 여기만 받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받았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지난주에 좀 상승은 했지만 그렇지만 그동안 이제 눌림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오늘도 카카오페이 굉장히 좋은 급등세가 나타냈지만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좀 흐름에 영향을 좀 끼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성장주 섹터가 올라가기 이전에 먼저 강했던 2차 전지가 사실은 그 사이에는 조금 눌리는 현상이 있었죠. 거꾸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성장주 섹터가 눌리면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코스닥 지금 시총 1위로 또 바뀌었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엎치락뒤치락하죠. 그래서 이게 좋을 때는 여기 안 좋고 여기 좋을 때는 여기 안 좋고 뭐 이런 모양이 되는데 오늘 5%대 상승, 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지수는 좀 받쳐줬어요. 지수는 받쳤지만 섹터별로 좀 차이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 많이 드렸어요.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어떤 2차 전지의 어떤 밸류체인을 갖춰가는 모습이 여기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있죠. 이것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 이 종목도 사실 오늘 뭐 굉장히 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왔는데 그래서 광물에서부터 원자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재까지 쫙 밸류체인을 갖춰가는 모습이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도 호평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뭐 계속 뭐 갱신하고 있죠. 정고점 갱신하고 있습니다. 23만 4천 원 갱신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성장주가 조금 꺾이는 이런 흐름에서 오히려 2차 전지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안 좋을 때는 여기 좋고 저기 좋을 때는 여기 안 좋고 뭐 이런 흐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받쳐졌어요. 시장은 전반적으로 받쳐졌습니다. 네, 섹터별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그래서 FTX 파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업체에서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월 15일이면 이게 내일이죠,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메이드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위메이드 아까 차트 보여드렸죠. 네. 사실은 이때 급등을 했었는데 이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그 위메이드에 한 200억 정도 투자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또 이슈가 있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번 주에 FTX만 아니면 사실은 게임주 종목들이 굉장히 좀 호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요거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늘 뭐 빈살만 왕세자 이분도 우리나라 NC소프트라든지 또는 넥슨이라든지 좀 국내 게임 업체도 투자를 했죠. 그래서 뭐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뭔가 게임주, 또 성장주가 좀 더 한 걸음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조금은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빨리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사실은 이때 이렇게 금요일도 급등을 하다가 사실은 FTX 때문에 조금은 윗골이 좀 달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인데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관련해서 그리고 뭐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위메이드만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만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내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좀 보고요. 근데 일단은 게임주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에어버스 이제 수요일입니다. 에어버스 CEO. 에어버스 하면은 뭐 아시죠?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 이제 비행기, 항공기를 만드는 여객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도 사실은 국내 요즘 해외 CEO들이 많이 좀 방한을 하네요, 그죠? 이번 주는 특히나 더 많이 방한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엇이 에어버스 이제 뭐 우리나라에 뭐 비행기를 더 많이 팔려고 뭐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오프닝 관련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핫하게 떠오른 게 UAM이죠. 도시명 항공. 그래서 UAM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제 저 노란톡으로 지금 들어오시면요 매일 아침에 두 종목씩 단기 공략주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 전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어버스 CEO가 온다 그 바로 전날 해서 물론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 2, 3일 전에 먼저 이슈가 되고 당일날 오면 또 뉴스가 뭐 그렇죠? 뉴스가 이제 소멸됐다, 제일 소멸됐다 하면서 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먼저 봐야 됩니다. 대개는 2, 3일 먼저 봐야 되고 그래서 월요일날 사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UAM 관련해서 오늘 좀 상승세가 좀 나타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벳셀이라는 종목을 단기 공략주로 드렸어요. 그래서 매일 두 종목씩 드립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매일 두 종목씩 드리고 오늘도 뭐 시크릿 종목
우리 시간 말미에 또 드릴 건데요. 어쨌든 뵀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교육은 방송상 교육은 큰 종목들, 대형 종목 위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종목으로 시장의 흐름이 이러니까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그런 종목도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게 딱 타임이 좋으면 당연히 추천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단기 공략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타 또는 스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시총이 좀 가벼운 종목들로 해서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도 이렇게 매일 2종목씩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어땠냐라고 하면 오늘 장중 11%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략을 해서 11% 사실 뭐 11%다 수익 내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3% 또는 5%라도 수익을 낸다고 하면 나쁘진 않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게 금요일까지 이제 121선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넘어가면 120선을 넘어가면 차트를 보고 그렇죠? 이슈가 있고 또는 차트를 보니 오늘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보여드렸고요. 그러면서 오늘 11% 장중 11% 그리고 8%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뭐 벳셀이라는 종목은 제가 뭐 처음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4월에 좀 급등을 했었죠. 이때도 사실은 굉장히 상승 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시총 가볍고 그리고 UAM이 항상 이슈가 되죠, 그렇죠? 왜 이슈가 됩니까? 그래서 뭐 오늘도 좀 네옴 시티 얘기를 말씀드릴 테지만 홍보 영상을 좀 보시면요. 주로 이제 그 지하로 고속철도가 지나가고요. 고속철도가 거의 뭐 KTX 같은 이제 고속철도가 지하로 지나다니고 그 터널 공사를 하는 게 현재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입니다. 컨소시엄 건설에서.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날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비행체가 보여요. 그게 뭡니까? UAM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SF 영화에서도 봤고 그리고 이게 이제는 현실화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게 이렇게 뭐 많이 보이진 않겠지만 몇 년 후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슈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UAM 관련해서는 이렇게 한번 급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좀 쉬어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시장이 다시 올라가니까 이런 성장주 섹터도 이렇게 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슈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 그 에어버스 CEO가 방한해서 UAM이 관련되기도 하지만 사실 네옴시티 관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UAM을 이런 드론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 영상을 보시면 다 요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꿈꾸던 것이 이제는 차츰 현실화된다. 지금은 테마이지만 아직 사실 이 벳셀이라는 종목이 이 기업이 뭐 매출이 엄청 많이 나오거나 또는 뭐 영업이익이 엄청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자회사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만 그렇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벳셀이 사실은 에어로스페이스죠. 벳셀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자동차 UAM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어떤 UAM의 국내에서는 사실 뭐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뭐 대형 종목들은 빨리 못 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작은 종목들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네온테크 예전에 사실 뭐 드론 관련해서 이때 사실은 저희가 단기 공략으로 공략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종목입니다. 이때 음봉이긴 했는데 그 이후로도 사실 계속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120선 바로 밑에까지 나와 있는데 내일쯤 한번 베이스선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그렇죠? 당장의 실적과 매출은 네온테크가 조금 더 낫습니다. 베스보다는.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두 종목 다 좋긴 합니다만 일단은 요거는 아직은 120선을 못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UAM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베셀이 좀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거래량이 풍성하게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종목도 드론 또는 이제 드론 택배라고 하시죠. 드론 택배 관련해서 우리가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이슈까지 봤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사실 뭐 주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역시나 이 부분이 제일 여러분들한테 많이 또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이슈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은 해외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방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합니다. 드디어. 드디어 방한을 하고요. 그동안 뭐 굉장히 관련주들이 많았습니다. 관련주들이 많았지만 또 최근에는 뭐 옛날에 뭐 대장주였던 뭐 히림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이제 힘이 좀 약해지고 그리고 꾸준하게 강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제 좀 보이죠. 누가 무엇을 할지가 좀 보이면서 그러면서 진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꾸준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제가 시크릿 종목으로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지만 좀 많이 못 갔던 섹터가 있습니다.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방한을 하시고요. 그래서 현대건설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UAM 그러니까 일단 친환경 컨셉입니다. 친환경 컨셉이기 때문에 제가 뭐 친환경 뭐 IRA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요즘 왠지 현대가 들어간 종목들이 좀 굉장히 좀 이미지가 좀 건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대에 들어간 종목들이 잘 올라가죠. 현대건설. 그래서 지상에서는 그러니까 탄소가 배출하지 않은 그렇죠? 그래서 친환경 차들이 또는 이렇게 UAM이 그러니까 차량이 없다라고 하죠. 아예 철도, 고속철도 그리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유해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교통수단 그리고 뭐 뭐든지 좀 자동화되는 느낌 많이 들죠. 미래 친환경 도시. 그래서 유해 관련해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친환경 그래서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풍력이라든지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제 단기 공략주를 제가 아까 풍력 종목 하나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태양광 사실은 이제 그동안 좀 급등을 이제 많이 사실 올랐습니다. IRA 관련해서 올랐다가 그리고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IRA 법안을 좀 폐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물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선거 당일 날부터 반등을 좀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딱 흐름을 보면 알죠. 그래서 이때는 태양광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고 금요일하고 오늘도 시세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도 일단은 뭐 이런
미래 지향적인 이런 도시 자체가 이런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우리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떤 트렌드의 문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하고 터널공사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제 실제 이 종목도 현대건설도 지금 120선을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건설 종목들이 좀 안 좋은 흐름도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오늘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원자력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좀 이따가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항상 저한테 질문이 항상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자력 관련이지만 사실 현대건설도 원자력 건설할 때 기본적으로 건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꾸준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삼성물산 아까 말씀드렸죠. 역시나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삼성물산 또는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결성해서 터널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추가로 수주도 가능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 종목은 사실 작년부터 저를 계속 따라오는 종목이죠. 그래서 원자력 관련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최근에 원자력 관련해도 굉장히 좀 이슈들이 많았어요.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루마니아, 그다음에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사실 필리핀 얘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이 사실 빠질 때는 굉장히 좀 무섭게 빠지다가 올라갈 때는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오늘 120선에서 잠깐 눌림목이 조금 윗꼬리 좀 달렸는데 120선 넘어가면 좀 더 강한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이번 주에도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자력으로만 보통 이렇게 관련해서 원자력 어떤 분들은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력 대장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든 전력을 다 하고 있죠. 풍력, 수소 이런 어떤 친환경, 그다음에 가스터빈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사막 지역이죠. 사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수 담수화.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 사막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네옴시티만 관련해서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전체를 보면은 이번에 패키지란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원자력, 건설, 토목건설 그리고 방산까지 모든 것이 패키지화 되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계속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흐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사실 여기서 현대는 현대중공업이죠. 굉장히 흐름이 너무 강합니다. 굉장히 너무 강하죠. 굉장히 흐름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작기계 또는 건설기계 그냥 중장비죠. 중장비라고 어떤 분 말하는데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사실 전쟁 나면서 많은 것이 파괴가 됐죠. 그 다시 재건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건설기가 필요하죠. 중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현대에 있죠. 또 뒤에 보면은 우리가 현대 건설기계 이거는 진작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만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은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중국에서 부동산 이제 경기 부양하겠다. 이제 그동안 이제 사실 시진핑의 3기 연임을 위해서 조금은 봉쇄하고 뭔가 차단하고 이런 흐름이 좀 많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경기를 좀 부양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촬영 이 시간은 이제 월요일인데요. 뭐가 있죠? 미중. 그렇죠? 미중 정상회담이 있죠. 그러니까 시진핑이랑 그다음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랑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시진핑이 3기 연임을 위해서 뭔가
뭔가 내부적으로 이제 결속을 하려고 했겠죠. 그러면서 뭔가 봉쇄하고 차단하고 했는데 이제는 해외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는 자체가 이제는 인정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경기에 좀 더 경기 부양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다. 사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FTX제가 좀 약간 악재가 있다,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사실은 좀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뭐 화장품이라든지 뭔가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 종목들이 좀 강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건설기계, 건설 쪽. 아무튼 중국은 일단은 건설 이렇게 부동산을 부양을 해야 이렇게 경기가 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건설 기계 쪽 굉장히 흐름이 강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산 인프라코어 그래서 이렇게 뭐 네옴시티 관련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많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워낙 많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중국의 그러니까 모든 게 요즘 뭐 이 섹터가 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기계. 그래서 굉장히 흐름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높게 올라갔고요. 그냥 8%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위로 좀 달렸습니다. 그리고 현대 건설기계 이거는 우크라이나 재건으로서 올라왔지만 역시 뭐 다 해당될 수가 있죠. 네옴시티에도 당연히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건설 경기 부양에도 당연히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모하메드 빈 살만 이분의 어떤 이력을 보니까 나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의 그러니까 뭐 700조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 두 배인 뭐 1,400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어마어마한 공사도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 굉장히 좀 머리가 좋으신 분이죠. 나이는 저보다 어립니다만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석유로 해서 부자 나라가 되었지만 이제 석유가 없는 것을 가정하고서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여기도 태양광 풍력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수소 얘기를 했어요. 수소. 그래서 두산하고 이제 제가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되게 친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쪽 관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질문 주시니까 또 저도 더 볼 수밖에 없는데 두산 퓨얼셀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또 흐름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으로 소형 종목으로 범한 퓨얼셀하고 또 S퓨얼셀을 제가 또는 단기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또는 그 다음 날 또 상승했었던 이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역시 뭐 네옴시티랑 관련되면 이제 이상하게 다 무조건 올라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이 네옴시티라는 자체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근데 좀 여기가 뭔가 선도적으로 먼저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도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미래의 지향점이기 때문에 아까 UAM이라든지 어떤 수소,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런 친환경 에너지 다 우리의 삶과 미래에 우리의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도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딱 보면은 도시 자체가 뭐 어떤 뭐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뭐 아름다운 집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그 네옴시티의 어떤 홍보 영상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 몇 번을 봤는데요. 보면은 이거는 한 무슨 예쁜 뭐 가정집의 느낌이 아니죠. 하나의 거대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첨단화된 어떤 거대한 공장 같은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시크릿 종목은 이제 두 종목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네옴시티랑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하나는 사실 그닥 관련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네옴시티라는 자체가 거대한 잘 짜여진
그러한 스마트 팩토리 공장 같은 좀 느낌이 좀 들어서 관련 정보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모하머드 빈 살만 이 왕세자는 사우디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좀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이렇게 건설 종목이라든지 또는 건설 기계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좋고, 그다음에 친환경 수소 또는 뭐 원자력 이런 어떤 전력 관련 또 에너지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좋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그렇죠? 지난주에 급등했던 종목 중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NC소프트라든지 넥슨 이런 게임 종목에도 관심 있고 여기도 투자를 합니다. 물론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사우디 투자청이 있겠죠. 그래서 경단위로 움직이는 그래서 이런 게임에도 관심 있고, 나이가 젊으시니까. 그리고 엔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엔터에도 나이가 젊죠. 그리고 나름 우리가 이제 이게 중동 지역 하면은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 좀 폐쇄된 사회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통 의상이 있고 여자들은 얼굴 가려대고, 그리고 사우디는 좀 더 교리에 좀 더 집착하는 수니파입니다. 이라는 시아파.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수니파는 좀 더 교리에 좀 더 거기 교리 무조건 따라야 된다, 교리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어떤 정통 원리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굉장히 좀 율법에 좀 더 맞게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사회인데, 근데 빈살만 왕세자는 이분이 근데 이제 나이도 젊지만 이제 미스터 사우디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모든 시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왕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개혁군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보면 태조 이방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태조 아니라 태종이죠. 태종 요즘 하도 이게 입에 익어서 태조 이방원인데 태종이죠. 이방원 사실 태종. 그래서 뭐 이게 스토리가 좀 있죠, 그죠? 많은 그 사촌 형제들 다 누르고서, 그죠? 수백 명에 해당되는 다 누르고서 다음 차기의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총명하고 그리고 똑똑하시고 그리고 젊기 때문에 관심사가 다방면이다. 그래서 스포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EPL 그렇죠? 영국 프리미어 축구죠. 거기에 뉴캐슬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사우디에서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워낙 큰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잘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사실 요 부분이에요. 엔터.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많이 최근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현대건설도 받고 그리고 뭐 인프라코도 받고 그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또는 두산 비오셀 뭐 이런 종목들도 계속 많이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게임 종목도 사실은 지난주까지 잘 올라갔죠. 근데 엔터주는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약합니다. 그렇죠? 흐름이 좀 약한 흐름이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게임 엔터 종목인데도 네옴시티랑 연관된 관련된 종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제가 시크릿 종목 일단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요거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사우디에 있는 도시인데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든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보라색이 누구의 상징이죠? BTS. 빈살만 왕세자가 이분이 굉장히 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혁군주의 이미지가 또 강하기 때문에 콘서트 사실은 그 중동 세계에서 사실 좀 생각하기 어렵죠. 우리나라 팝 아티스트가 가서 이렇게 공연하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자분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근데 이제 볼 수가 없었겠죠, 예전에. 근데 지금은 그게 허용이 되고 하니까 콘서트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엔터 쪽에도 한국 엔터에도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사실 뭐 이렇게 보면 뭐 BTS가 관련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이브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하이브도 최근에 차트가 좀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네, 오늘의 이제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여러분들 시크릿 종목 보여드리면 일단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요 자세하게 좀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지금은 이제 방송 중이라 이제 이 종목의 이름을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말씀 안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제가 어떤 종목이고 어떤 포인트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겁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시크릿 종목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최근에 엔터 종목들이 못 갔다고 했죠. 이 종목도 사실은 이렇게 살짝 반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보통 우리 뭐 매집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한 이렇게 3,000원 위에서 이렇게 좀 지지해 주면서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아는 그 엔터 종목의 자회사에 해당됩니다. 주로 이제 광고라든지 홍보를 대행하고 있는데 네옴시티랑 또 관련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61선에서 약간 음모음보. 그러니까 엔터가 사실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사실 엔터는 약간 방어주의 영역에 있죠. 사실은 성장주의 영역에도 있지만 방어주의 영역에 있다 보니까 많이 못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네옴시티가 그러니까 빈설만 왕세자가 목요일 방문하니까 한 번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밑꼬리 자꾸 달리죠. 이렇게 한번 찌르는 흐름이 나오는데 한 번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노란톡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종목 모르시는 분들 들어오시고요. 아시는 분도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종목은 아까 이게 네옴시티를 보니까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팩토리 같다라고 했어요. 스마트 팩토리. 잘 짜여진 거대한 공장 같은 느낌이다. 물론 거기서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자재랑 여기 들어가는 자재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굉장히 자율로 이동되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 종목은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이제 포스코 종목들 너무 좋습니다 맨날 했는데 포스코 그룹주에서 이제 많이 못 가는 상대적으로 못 가는 종목이에요. 물론 여기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 5일선 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은 급등을 한다라기보다도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는 지금 뭐 이것도 추세죠. 자동화, 그렇죠? 이런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것이 추세이고 점점 이렇게 그 스마트 팩토리로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셀 만드는 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뭡니까? 다 스마트 팩토리예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뭐뭐겠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많이들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포스코 케미컬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못 갔습니다. 상대적으로 못 가서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를 보니까 이쪽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급등 종목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역시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풍문으로 들었어 여러분들 이 시간 같이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슈적으로 해서 굉장히 급등할 수 있는 종목도 좋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또 어떤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 시영 선생님 반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